자, 우리가 분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분점에 대한 것은 여기에 이제 내분점이 있고 외분점이 있다.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조심할 점은 쌤이 외분점 그릴 때는 조심하라겠죠? 자, 외분점 그릴 때는 여기가 뭐 A, 여기가 B. 그러면 외분점을 그리려면 숫자로 그냥 수로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우리가 꼭 조심할 점은 이 순서입니다. A, B, B, A 다릅니다. 시작점이 A, B면 A에서 먼저 가는 거고 B, A면 B에서 먼저 가는 거야. 거꾸로 가볼게요. B, A를 2대 3으로 외분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B에서 얼마? 2. A에서 3이야. B에서 2만큼 가야 되고 A에서 3만큼 가야 돼. 그러면 A 쪽인지 B 쪽인지 판단해야겠죠. B에서 2, A에서 3 이쪽이네요. 그럼 점을 찍을 때 어디 찍는다고? 여기가 얼마야? 1이죠. 1. 그러면 이 1에 맞춰서 2를 그려야 되니까 요 놈의 2배만큼 가서 여기에 뭐 P를 찍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요 길이를 가지고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 좌표도 비례적으로 구하면 되겠다. 정수면 좀 쉬우니까 바로 가고 정수가 아니고 분수이면 좀 너희들이 연산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외분식을 적으면 돼요. 알겠죠? 뭔 이해됩니까 지금?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여기서 PA 대 PB가 2대 3 이렇게 나왔어요. PA 대 PB가 2대 3 이렇게 나오면 얘는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이 되는데 수직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 또는 직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 수직선 아니겠지, 직선이겠지. 직선에서 얘기하는 거냐 평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 확실히 찾아야 되고, 직선에서 얘기하는 것이면 뭘로 넘어갈 거냐면 내분점 외분점 둘 다 얘기해야 돼. 둘 다. 내분점도 있을 거고 외분점 둘 다 얘기해야 돼. 평면으로 가면 아폴로니어스 1이 됩니다. 원 범위가 아닌 친구는 안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는 조심하자. 뇌 외분 둘 다 있으니까 둘 다 점을 찍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됐어요? 다음 이런 문제도 꽤 많이 나옵니다.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거고 외분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됐죠?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관계.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중점. 요런 얘기 나올 거고. 알겠죠? 자, 만약에 얘네들이 다 수로 나왔다면 조금 전에 했던 내분점 찍고 외분점 찍으면 돼요. 수로 나왔다 하면. 뭐 어떻게 가면 되느냐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있어요. 뭐 2대 1로 내분 2대 1 내분 2대 1 외분 말하면 2대 1 내분하라 가면 얘를 3등분 해가지고 내분한 점 여기다가 P 외분하라면 여기가 2대 1이야. 2대 1 그리고 여기가 1이니까 1만큼 찍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해가지고 점 찍고 문제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등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PQ 길이 구하라면 좌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PQ를 구하라면 좌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PQ 구하라면 길이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고, PQ 좌표 구하고 두 개 거리 구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풀란 소리 아니야. 얘는 PQ의 거리는 몇 칸이야? 총 4칸이야. AB의 거리는 몇 칸이야? 3칸이야.
다시 말해서 PQ는 3분의 4 AB를 구하라는 질문입니다.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응? 이게 수로 안 나왔어. 수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점 찍어서 계산하는 소리고 수가 안 나오고 문자로 나왔다 이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외분하는 점이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야. 관계. 그러면 여기서 M이 더 크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내분한 점을 찍었어.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찍었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M이고 요 길이가 N이야. 자, 분점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M, N 이렇게 써서 풀잖아. 근데 외분점을 찍을 때 여기다 M, N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M, N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위치인데 이렇게 쓰면 안 돼. 다른 문자를 써줘야 돼. 이 말인즉슨 이 P하고 Q의 위치를 누굴 기준으로? A, B를 기준으로 P의 위치를 설정해 달라는 요구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이런 질문이야. AP가 있을 거고 AQ가 있을 거고 AB가 있었겠죠. AP가 있을 거고 AQ가 있을 거고 AB 관계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AP는 AB에 대해서 AB를 먼저 쓸까요? AB에 대해서 M 플러스 N분의 M 이래 되겠죠. AQ는 AB에 대해서 다시 자, 이 길이는 이 AB를 기준값으로 잡고 그 기준의 값이 M 플러스 N이라고. 그 중에 N만큼 관계 pH다 이 말이죠. 자, 외부는 AB는 AB를 기준으로 AB Q라는 위치는 AQ의 길이는 AB를 기준값인데 기준값이 얼마냐면 여기 주황색으로 해야 돼. 여기 기준이 얼마입니까? M-N이야. M-N 중에 M이야. 됩니까? 씩 쓸 수 있겠나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나왔을 때? 문자로 나왔을 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AB도 문자고 지금 MN도 문자야. 그래서 AB하고 AQ하고 AB의 세 개에 관한 관계를 갖고 문제인데 여기서 AP, AB, AQ, AB의 관계를 문제인데 지금 AB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 단 얘하고 얘가 계산이 불편합니다. 분모가 다항이고 분모가 다항이 힘들어. 알았어? 그래서 관계를 연결을 시키는 방법은 뭐냐? 얘를 역수를 취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식이 좀 깔끔해졌어요. AB분의 1, A분의 1 갖고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두 개를 더하면 관계가 나오겠네요. 두 개를 더했더니 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AP분의 1 플러스 AQ분의 1은 AB분의 2가 된다 이거죠. 역수가 어떤 형태가 뭐 조화수열을 하는데 역수가 등차수열 평균적인 생각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증명 과정입니다. AP, AQ, AB의 관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요거에 대한 질문이다 이거야. 쌤이 여기서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열등간의 직선 위에다가 분점에 대한 점을 잘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은 식으로 일단 구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나타난 후에 굳이 식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보고 좌표 쓸 수 있다. 얘는 소수령으로 나오도 않습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나온 김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분점, 외분점을 증명하시오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하시오. 자, 증명하시오 라고 하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기술을 그대로 응하면 돼. 기준값을 가지고 A가 A이고 B가 B야. 외분 한번 가볼게요. 외분. M 대 N. 이게 이제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Q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야. 그러면 Q의 좌표는 시작점이 B에서 할 거냐 A에서 할 거냐 결정하고, 나는 B에서 가도 되고 A에서 가도 됩니다. Q의 위치는 B를 시작으로 오른쪽으로 갔어. M이 더 크다고 봤을 때. B에서 시작으로 요만큼 갔죠. 그렇지? 기준값이 누구라고? 얘가 기준값이라고 해. B-A를 기준으로, 기준 비율이 얼마야? M-N이 기준 비율이야. B-A가 거리고, 그게 비율 자체가 M-N이 기준이고, 그 중에 누구만큼 갈 거야? N만큼 갈 거야. 이 기준값에 대해서 N만큼 갈 거라고. 그럼 얘를 통분하면 M-N분의 BM-BN 플러스 BN-AN 해서 M-N분의, 보통은 우리가 MB-NA로 많이 외웠죠, 순서.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겠나요? 꽤 많이 나오는 증명 중에 한 번. 내분도 마찬가지. 내분도 똑같이 가면 돼. 내분도. 여기 증명이 제일 빠른 길이야. 될까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네, 우선적인 얘기에서 지금 문자에 대한 얘기야. 문자에 대한 얘기고, 일단 좌표를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엔 직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직선. 자, 직선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많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이건 잘해. 이거의 관계는 잘합니다. 알겠어요? 이거 관계 말고 요 관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놈이 뭐가 있어? 일치는 뭐 B가 똑같다 이거죠. A분의 P, B분의 Q, C분의 R 이래 되겠죠. R이 R. 됐습니까? 일치. 평행은 요 놈이 다르면 평행이죠. 교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요 놈이 다르기만 하면 되겠죠. Y절편 상관이 없고요. 됐죠? 수직 조건이 있죠. 수직이 어떻게 돼? 수직은 AP 플러스 BQ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외우세요. 바로 적용해야 돼. 요놈이 이렇게 가면 시간이 걸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지. 2x-3y 플러스 1은 0하고 수직이면서 2,-1을 지난다. 얘랑 수직이면서 요거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나온다고 해.
됐습니까? 뭐 식을 어떻게 적냐? 얘 곱하고 얘 곱의 합이 0이 되는 상황에 대한 기울기 쓰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가 3x 여기가 2y 이 곱이 0이 되는 상황이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돼. 계수의 절대값을 어떻게 하고 절대값을 바꾸고 부호 하나를 바꾸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쓸 수 있겠나요? 그리고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3x-2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되니? 이해돼서? 수직인 직선 구하는 거야. 평행인 직선 구하시오 라고 하면 평행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얘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평행인 직선은 그대로 2x-2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하면 끝나. 알겠죠? y는 x 대칭이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식하고 식을 봤을 때 아 얘는 수직이구나 판단하면 편하겠지. 이 수직이 편하는 점은 또 뭐냐면 수직인 도형에 대한 이등분선은 우리는 뭐 하면 된다 했어? 두 개를 더하고 빼면 된다겠죠. 얘하고 얘 두 개의 직선을 수직관계잖아. 이제 수직관계야. 두 개의 직선을 여기 2등분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두 개. 그러지? 요 두 개 직선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두 개의 식을 더하고 빼고 하면 된다고요. 수직일 때만 쓰는 거야. 딴 데 쓰면 안 돼. 수직일 때만 쓰자고. 물론 다른 데 쓰임차가 있는 것도 있어. 하지만 수직만 쓰자 이거야. 자, y는 x 대칭 두 개의 관계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하고 bx 플러스 ay 플러스 d는 0입니다. y는 x 대칭 ax by bx ay 분명 이렇게 나오면 얘는 y는 x 대칭이야. 정확하게는 y는 x 대칭은 아니고 기울기가 지금 얘는 누구냐면 y는 x 플러스 k 대칭입니다. 정확하게는 ax by bx ay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이렇게 대칭이라고요. 엄마 이해됩니까? 됐어요? 이 식을 보고 그걸 판단하자 이거야. 됐어요? 자, x축 대칭이면 직선이 x축 대칭이면 어떻게 바뀌어?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y축 대칭이면 똑같은 말이야. 지금 요거 두 개는 x축 대칭이자 y축 대칭이야. 이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그럼 얘를 좀 더 응용하면 굳이 얘가 x축 대칭이 아니라 어디로 갈 수 있어? 얘가 y는 뭐 a, x는 b 여기에 대칭이도 마찬가지로 기호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이 점은 변하지 않으면서 요거 대칭이 그냥 요거 x축이 아니라 이렇게 대칭. 그럼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 얘는 m이고 얘가 마이너스 m이 된다. 기울기가 자, 점직선 사이 거리 한번 증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한데 내 생각은 한 5% 정도, 10% 나올 수가 있어. 알겠어요? 뭐 증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 직선이 있고요. x1, y1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를 구하자. 이게 목적이야. 거리 구하는 거예요. 자, 거리 구하는 것은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수직 관계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점의 위치가 이 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 하나. 두 가지야. 두 가지 맞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 h란 점을 x0, y0라고 내가 놓을 거야. 놓는다는 말은 일단 x0, y0는 제거시켜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식이 있네요. 첫 번째가 뭐야? 직선 위에 x0, y0가 있다. 시간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수직 조건이다 이거야. 누구랑 수직 조건이야? 요놈의 기울기 x-x0, x1-x0, y1-y0가 곱하기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네요. 요놈이 마이너스 1. 요게 두 개 관계야.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d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d는 루트 x1-x0의 제곱 플러스 y1-y0의 제곱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야. 너희들이 지금 요걸 증명하려면 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순서대로 적어야 됩니다. 이제 알겠죠? 얘를 가지고 이 세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할 거야. 알겠어요? 여기에 제일 중요시되는 핵심이 뭐냐면 문제를 좀 쉽게 가는 핵심이 두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식이 핵심이야. 두 번째 식을 자,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얘 적어놓고 얘부터 적어놓습니다. 얘부터 얘가 목적 그 다음에 얘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조정을 시킵니다. 얘를 됐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좀 좋냐라는 건데 얘를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b분의 y1-y0는 a분의 x1-x0. 요게 문제 이 풀이의 연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를 이렇게 적고 얘를 k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문제식에 x1-x0에 y1-y0가 있으니까 x1-x0, y1-y0를 식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러면 x1-x0는 ak가 되고 y1-y0는 bk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돼.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 그럼 k가 나와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래 됩니까?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이제 k만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요게 하나.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요식 있죠, 요식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야 돼요. 이 요식을 1번식에 대입하고 3번식에 대입하고 목적인. 일단은 1번이 과정이고 3번은 결론이 되겠어요? 1번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a x1-ak 플러스 b y1-bk 플러스 c는 0이 돼서 요 놈을 목적이 누구야? k값 구하는 게 목적이야. 왜? 여기다 3번은 식을 대입하면 이거는 과정이고 3번 식에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조심할 건 절대값 k입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k를 없애야 돼. 그래서 이 식에서 k값이 등장합니다. k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요 놈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이제 이게 마지막 줄로 가겠죠. 요 놈을 이렇게까지 써놓고 요 놈을 d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d에다가 요식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나올 거고, k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게 되면 k 대신 요걸 집어넣게 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해년마다 한 번씩 어디 학교에 나오더라고요. 한 번씩 나와요. 증명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선생님 분명 요 증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뭐 가능성이 있다. 100% 나온다 이거 아니야. 선생님 생각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얘 할 줄은 알아야 된다. 할 수 있는 애와 없는 애가 퍼센트로 따지면 한 20%밖에 안 돼요. 어디서 본 듯 한데 못 써. 연습을 해가지고 한 2번 정도만 쓰면 될 거야. 순서 얘기했어. 이 세 가지 기억하고 이 두 번째 식을 변형하는 게 핵심이라 했어. 요렇게 해서 3번식에 넣을 거고, 요 놈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서 x0를 바꾼 거지. 바꿔서 요 놈을 1번식에 넣은 거야. 요 놈은 1번식에 넣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놈은 그 다음에 1번식에 넣고 k값 구하고 나서 3번식에 넣었다. 식 이렇게 하면 k로 정리하고 k 대신 집어넣어서 마무리 졌다. 알겠죠? 자, 점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이런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요 문제는 많이 했죠. 기억나시죠? 이젠 좀 공식을 좀 외우자는 거니까. 요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린 뭘 이용한다? 요 점의 위치가 알파, 요 점의 위치가 베타고 요 놈의 기울기가 m이야. 그럼 d는 어떻게 구한다?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구하죠. 방정식에 요거랑 요거의 방정식이 해가지고 알파 베타일 때 이 거리는 이렇게 구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입니다. 두 직선 평행이야. 그러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질문이 이거하고 이거를 묻는 질문이야. 이거랑 이거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랑 이거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야.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두 개의 y절편의 차이야. y절편의 차이야. c의 차이가 아니라 정리를 한 후에 y절편의 차이야. 알겠나요? 그러면 얘를 나는 p라고 하겠고, 요놈은 보통은 두 직선 사이 거리 d가 되겠죠.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올 거야. 요거를 알려주고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고, 두 개의 직선 사이 거리를 알려주고 요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고. 뭔 이해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알려주고 요걸 알려주고 요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를 이해를 하자고. 알겠나요? 보통은 요걸 알려주고 요거를 질문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한데, 역으로 이걸 알려주고 이 직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얘를 이해하려면 조금 전에 했던 이용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뭐 기울기에 대한 내용을. 자, 좀 기울기가 45도처럼 보이는데 여가 점이야. 여가 점이고 여가 x고 다시 여가 점입니다. 점 x 점이야. 그럼 요놈의 기울기가 점이야. 탄젠트 점. 기울기가 탄젠트 점. 기울기가 탄젠트 점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누구야? 이것분의 이거가 기울기죠. 자, 기울기 뭐라고? 요놈의 기울기가 탄젠트 점이야.
탄젠트점 예점에 더 있어. 그럼 요것분의 요것이 기울기야. 다시 말해서 요 길이가 MD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네요. 뭐 P의 제곱은 P는 제곱에서 피타고라스 하는 거야. D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조금 전에 했던 내용 비슷한 식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그림이 나오면 모르겠으면 얼른 이 그림 그려놓고 보면서 풀으라고. 보면서 조심할 점.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요 길이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m이야.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한 거야. 여기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의미하는 게 여기서 d가 되겠죠. 그러겠지? dmd니까 dmd. 요거는 거리라서 d를 쓴 거고 일로 바꿔버릴까? 뭐 관계없어. 그냥 문제.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거지. 이게 너희들이 수가 주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데 문자로 가면 너희들이 막 헷갈려. 알았어? 그럼 헷갈리면 어째? 이 그림 그려놓고 출발하자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직선의 기울기는 조금 전에 했던 탄젠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탄젠트란 말은 뭐가 나왔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면 잘 구해. 기울기 이것분의 이거. 근데 삼각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탄젠트는 어디 있어? 이것분의 이거야. 특히 원방에서는 꽤 많이 나옵니다. 접선에 수직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요거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요. 이놈의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야. 마찬가지로 Y축과의 관계도 나옵니다. 그러면 Y축과의 관계가 나오면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요건 쉬워.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건 쉬워. 축과 평행한선이니까. 주의사항 기울기는 x분의 y야. 이것분의 이것이 기울기야. 이것분의 이것이 기울기라고. 이것분의 이것이 기울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탄젠트가 어딘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탄젠트는 이렇게 평행한선을 긋가 보면 x축과 여기다 그거네. 여기다 그으면 x축과 이루는 각 요놈이 탄젠트입니다. 요놈이. 그럼 요 점의 기울기야. 다시 말해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예요. 이렇게 그 선이 내가 그렸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기울기 구하는 방법. 요놈의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요 길이가 아마 나왔을 거라고. 알겠나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구해서 요것분의 요것이 탄젠트 피타고라스로 하고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그림을 딱 봐도 뭐가 나와? 닮음이 많이 나오겠죠. 닮음 요거 제곱. 너희들이 닮음 이걸 잘 못 보는 애들은 요걸 못 보더라고. 그 다음에 닮음을 봐도 되고 기울기가 지금 수직 조건이니까 비율 관계가 똑같아. 1대2, 1대2, 1대2. 어떤 관계야?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알겠나요? 뭐 그런 관계를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닮음이 하나가 나온다고 해? 세 개가 닮았으니까 닮음의 비율을 갖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 이거지. 뭔만 이해됩니까? 여가 1대 2대 루트 5야. 이건 길이. 그러면 1대 2대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1대 2니까 얼마가 돼? 여가 2 루트 5가 되겠고 1대 2대 루트 5니까 요놈에다 루트 5를 곱하면 되겠고 이게 역으로 나오면 너희들이 힘들어한다고. 역으로.
무슨 말이냐면 요거 1대2 대 루트 5인데 길이가 여기가 2가 나왔어.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보냐면 1대2니까 여기는 4지. 이건 어렵지 않아. 1대2 대 루트 5야. 더 쉽네 이거지. 아니다. 틀렸어. 요거 1대2 대 루트 5지. 이해 됩니까? 그럼 얘가 루트 5고 얘가 1이야. 그럼 요 길이는 2에 대해서 루트 5분의 1 이래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 비율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에.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